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의 첫날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보시죠. 9월 시장은 어떻게 될까? 네, 9월장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대표님께서 주신 게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매크로 지표 해석이 중요해진 시장이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변화,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 쪽에서 금리 인하 이제 기정사실이죠.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보통 주가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 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대표님. 폭에 따라서요. 네. 네, 그럼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리게 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겠네요. 조금씩 베이비 스택으로 네. 좀 중장기적으로 쫙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횟수를 쫙 늘려서 예. 그럴수록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살아난다. 예. 그런 쪽인데 또 하나 변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싶은데 혹시나 경기 지표,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썩 괜찮다. 그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금리 세게 못 내리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골디락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즌에 들어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기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경기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세게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는 생각보다 안 좋다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은 또 반영하다 보니까 출렁임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매크로 지표를 바라보는 게 되게 이제 날카롭게 9월부터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는 초기에는 이걸 되게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그런 걸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보면서 뭐 그래도 기승전 2차 전지인데요. 그냥 뭐 다 됐고 무슨 뭐 전망이 뭐가 필요해서 2차 전지 사면 되지 이런 분위기인데 시장은요. 그러면 하반기 증시 그러니까 8월에 급락장이 있었다 보니까요. 8월 초에 급락장 이후에 섹터의 주도권 경쟁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상당히 약간 당혹스러운 국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갑자기 이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빈틈을 딱 차지하고 내가 주도주다라는 쪽들이 이제 8월 말부터도 좀 보여주긴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는 업황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겠느냐. 업황 바닥이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바닥인데 개선이 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개선이 되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일단 이번에 나왔던 8월 달에 수출 지표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겠지만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지표들은 안 좋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수출도 8월 달, 7월 달까지도 안 좋았고 8월 달도 수출도 별로 그렇게 크게 못 벗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기대감이 높진 않다겠죠. 근데 왜 이렇게 먼저 움직일까요? 2차 전지 쪽이. 그러면 해답은 아마 제가 보기엔 LG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세계 최초 가장 먼저 양산으로 들어가는 게 4680 시리즈입니다. 이게 지금 파나소닉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답을 못 주고 있고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우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2170과 4680의 가장 큰 차이는 크기하고 이제 지름뿐만 아니라 이게 안에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되게 작은 게 촘촘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건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AA겠죠? 이 정도 사이즈가 촘촘히 막 들어가면서 팩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발화가 생겼을 때 이게 폭주 현상, 열폭주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큰 것들은 오히려 공간들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발화가 좀 자연 발화되는 확률들이 생각보다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4680이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LG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중국 업체들과 연계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테슬라와 함께 좀 독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겪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나왔었을 때 시장이 그거를 좀 더 바라보고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측했던 거와 정반대죠. 뭐 이제 반도체 좀 위축됐다 살아나나 아니면 바이오가 주도하나 막 이쪽만 보고 있다가 이게 가장 세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사이에 그냥 그쪽으로 좀 추격 매수하는 현상들도 같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2차 전지 지금이라도 막 따라가겠느냐. 근데 이렇게 강하게 되면 보통 2차 전지는 뭐 전망 뭐 앞으로 변화 필요 없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희가 봤듯이 그런 전략들로 봤었을 때는 따라가도 될까요? 앵커님? 탑픽이 어떤 종목이실까요?
아니, 따라갈까 말까가 더 고민인데 탑픽을 종목마다 먼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4680 관련된 쪽을 또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그냥 솔직히 LG에너지 솔루션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주에도 안 샀는데 이번 여기서 올라간다고 또 사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예. 사상 최저일 때 네. 그때 딱 샀으면 아이고. 정말 좋은데 고민은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장기 이평선 다 돌파하고 네. 추세를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 고점에 있는 그런 저항대들을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뚫어내주고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한 40만 원 내외에서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예.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바뀌나라는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같이 다 긴가민가 하다가 아직까지 못 따라갔다 그러면 지금도 고민이 많이 될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 봐야 이제 항상 추격 매수했을 때의 좀 불합리한 내 계좌들 이걸 생각하시게 되면은 예. 아마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그러면 다 50만 원대, 60만 원대를 볼 것이냐. 그러기에는 아직은 보여준 게 좀 덜하다고 생각들어서 네. 조금만 참아보시죠. 조금만 참아보시게 되면 아마 다시 매수할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 흐름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묵직했었던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또 나머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BM마저도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들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이 바뀌면서 그와 함께 가장 탄력적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이제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후속적인 모습들인데 지금은 정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러면 지금은 주도권을 셀 메이커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어떤 소재 업체들이 뒤를 따라간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이는 없는 반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인정은 하되 이걸 지금 당장으로 따라간다는 거는 솔직히 이게 좀 대응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한번 더 분위기 보시고 흐름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엔 포인트는 그러면 4680 관련된 쪽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근데 아직까지도 그쪽들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면서 뭐 캔이라든가 그쪽을 같이 대응하겠다는 것들이 이 가이던스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쫓아가지 말자. 예, 그랬다가 약간 좀 흐름 보고 대응하자. 그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한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 정도 배터리 9월 첫날 이런 좋은 시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너무 욕심 가지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강력한 것은 4680 배터리 모멘텀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바이오는 어떤가요? 이대로 좀 주춤하나요? 아니면 이들도 갈 수 있나요? 반도체 쪽은 일단 지표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수출 쪽은 성과는 괜찮죠. 하지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볼 때 가장 이번에 조정의 원인이 됐던 것들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난 7월 달에서도 약간 좀 그런데라고 했던 현물 가격, 스팟 가격들이 멈춰서 안 올라가고 있었고 그게 좀 8월 달에는 약간 하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않는 고정거래 가격을 딱 눈여겨보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2.0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폭제가 돼서 이쪽은 생각보다 좀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시장에서 바라볼 때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또 업황을 또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객관적인 지표죠.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커지는 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내년까지 가보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HBM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떤 메모리 확장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주기 시작해야 주가가 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다고 보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보다 어떤 시장에서 경기 지표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모두 다 총합할 수 있는 거는 즉 PC나 뭐 AI 폰이나 그리고 또 서버 쪽에 들어가는 디램, 그러니까 서버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고 확인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잘 팔리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늦을 수 있겠다. 하지만 바닥은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가는 이런 변화들은 나오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그거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움직였었을 때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가 50bp까지 할 줄 알았더니 25bp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가 괜찮다. 달러가 약세로 쭉 가다가 반전 나오기 시작하고 신전물 국채금리도
쭉 빠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옵니다. 3.8대 부분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렇다는 걸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막 유동성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 틈을 오히려 이런 2차전지가 훅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쏠림이 또 심해지니까 이게 또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과정 쪽에서의 흐름으로 해석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되게 혼동스럽고 카오스적인 흐름이지만 네. 이거를 바라봤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다 됐고 또 2차전지만 가겠느냐 이런 쪽은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환되는 과정들을 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도권 경쟁하고 있는 세 가지 섹터 핵심 포인트 딱딱딱 꼽아본다면 2차 전지는 4680 배터리 말씀해 주셨지만 바닥은 찍었다. 그렇죠. 네. 그거죠. 업황 바닥은 찍었다. 네. 반도체는 아직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있다. 네. 그리고 바이오는 금리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다. 근데 예. 이번 달에 또 학회가 2개가 있죠. 네. 그러면서 또 기대감들이 있어질 수 있다 보니까 예. 밀리면 또 봐야죠. 밀리면 또 봐야 되는데 그게 자신감은 지금 2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매기가 반대로 이거 팔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거 팔고 그쪽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럼 반대로 또 이쪽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거 팔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또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소 게임 정도로 어떤 주도권 싸움이긴 하지만 또 이쪽이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또 우리 차익 욕구가 나왔었을 때 변화들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이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실까요? 네, 이번 주 지표는 별거 없습니다. 딱 실물 관련된 경제 지표 쪽에서 G2 미국과 중국 쪽에서 나오는 제조업 네. 지표들 예. 이것도 동향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썩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비스업 지표 발표될 텐데 이건 생각보다 그나마 조금 더 우려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연준의 베이지북 나오는 얘기들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말에 고용지표죠. 이거 관련된 쪽에서 시장이 많이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그거를 또 체크해보는 네.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은 어떤 수치를 체크하시겠어요? 고용은 뭐 지금 분위기로는 괜찮다. 지난번 달보단 괜찮다. 실업률이 한 4.3에서 4.2 정도로 살짝 또 완화된 걸로 보여줄 거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비농업자 고용자 수 16만 5천 건 정도면 기존의 11만 5천 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좋은 지표가 시장에서 독이 될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굿이스 굿이냐 굿이스 배드냐 여기를 생각을 해볼 때 금리 인하가 가는 기조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괜찮다라는 것들을 같이 내포를 해줘야 가장 좋다고 보게 되면 지금은 그나마 좋은 지표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도 안정됐는데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있었거든요. 이것도 네. 사실 뭐 다르게 해석하려면은 금리나 기대가 약간 뭐 인하폭이 적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참 잘 금요일장의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 주에 있을 경제지표 역시도 어떤 큰 변동성을 일으키기보다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시소게임의 세 가지 섹터 움직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분석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